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법적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 이 되게 힘들어진 시기에 의도치 않게 또 경제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말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좀 가라앉고 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숨겨져 있었던 뇌물, 또 배임 부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런 것 같은 이런 경제 문제, 물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딱 듣자마자 감이 오진 않는데 네. 코로나랑 뇌물 그리고 배임 수재, 횡령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나 혹은 이제 그 납품이 매우 이제 절박한 이런 경우에는 더 사실 지금 치명적일 수 있는 시기잖아요. 자금이 또 그렇죠. 막힐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평소처럼 경제가 돌아갈 때보다 더 좀 위험한 구석이 있다. 저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뇌물을 많이 들어봤는데 배임 수재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맞다. 이거 용어 정리를 좀 해. 창피한 게 아니야. 말고 이렇게 만들더라고. 몰랐어요. 네, 설명을 좀 알려주십시오. 쉽게 이제 뇌물죄는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이 돈을 받는 주체가 이 공무원인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건데, 배임 수정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기업의 업무 담당자가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받은 대가로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 담당자에 대한 뇌물죄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이제 유사하나 대상이 다르다. 그렇죠. 뇌물죄는 그러면 정확하게 좀 어떤 죄인지 좀 자세하게 한국별로 좀 설명을. 뇌물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통 5가지 정도를 봐요. 그래서 단순히 수뢰를 했느냐, 또는 사전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갖기 전에 사전에 수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인데 직접 받진 않아요. 제3자인. 공유한테 줘도 돼요. 근데 공유하고 나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3자 뇌물 제공이 있고, 자, 일단 수뢰 후에 아무것도 안 했어. 직무 관련성도 없어요. 네. 그 후에 나중에 다시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로 가갖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수뢰 후 부정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후 수뢰. 자, 이미 나쁜 걸 다 해줬어.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뇌물도 받은 게 없어. 그리고 다 끝나고 깨끗하게 옮겨간 다음에 그때 돈을 받는 거. 사후 수뢰. 이렇게 해서 5가지 형태를 이제 놓고 있어요. 이제 이 경우와 관련 5가지 형태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단순 수뢰죄예요. 그냥 받은 거. 네, 그냥 받은 거.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단순 수뢰죄와 관련돼서, 야, 단순 수뢰죄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사전에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사후에 하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준 것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 라고 확장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는, 야, 돈 받고 뇌물 받은 것까지 좋은데, 야, 그래 나쁜 짓도 해? 가중처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확장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금액이 커지면,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이상 특가 뇌물이 되느냐, 특가 뇌물이 되지 않느냐, 이라고 보고요. 보통 구속영장 청구하는 기준이 될 때도 3천이 기준이 되긴 하는데, 3천보다 조금 작은 금액도 영장을 청구해요. 1,500 정도 선에서 영장 청구액을 결정한다라고 들었어요. 이런 게 항상 이제 입증에 대한 문제가 항상 같이 불거지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현금의 경우 줬다, 안 받았다, 이런 게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이번에 국회의원 대신 21대 국회의원 대신 홍준표 당선자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3억 원을 그때 당시로서는 노태우 정권 때 황태자 이름이 뭐였더라? 박철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거를 진술을 확보한 거예요. 근데 3억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때는 10,000원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10,000원권을 007 가방에 하드케이스에 넣어서 줬다. 마침코 업체에 무슨 뭐 관련해서 로비하는 사람이 3억 원을 007 가방에 넣어서 줬다라고 했어요. 10,000원권. 근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진술이 나왔는데 그 신빙성이 있느냐. 근데 돈을 아무리 넣어도 그 007 가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007 가방에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신권을 3억 원을 발행해갖고 와갖고 007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만세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홍준표 당선자가 이제 국회로 가게 된 길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안 관련된 현금 관련해서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돼요. 그럼 진술의 신빙성은 핵심적인 당사자의 진술 자체가 구체성을 갖고 있고, 그 구체성이 정황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형태를 보죠. 그렇다면 제가 몰랐던 배임 수증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재산상 이익을 이제 취득을 하는 죄가 배임 수증죄.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잘 안 와닿을 거예요.
하여튼 쉽게 생각하면 사립학교 같은 데 보면 이 신입생 뽑는 입학 사정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정관은 신입생들을 공평하게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어떤 학부모가 돈을 주면서 우리 아이를 좀 뽑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게 이게 부정한 청탁이거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입학 사정관이 그 돈을 받으면은 받는 사람은 배임 수재죄라는 게 되고 주는 사람은 배임 정죄죄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주고받는 걸 주고받는 걸 해서 배임 수정죄죄라고 이제 주는 것도 죄, 받는 것도 죄. 그렇죠. 법적으로 표현을 쓸 때 이제 수업상에서 표현할 때 필요적으로 공범 관계다. 주는 놈이 있어야 받는 놈이 있다. 받는 놈이 그러니까 둘이 공모해서 그렇죠. 범죄를 일으키다 짝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봐요. 프로듀스 같은 경우에 이 음악을 막 틀고 그런 걸 선곡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만약에 가수가 또는 가수 매니저가 우리 해당하는 가수 노래만 좀 많이 틀어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돈을 줬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배임 수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곡들을 이제 선곡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대신해서 누가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증죄 그렇게 죄가 이제 성립된다. 이렇게 되겠네 설명이. 그렇다면은 이제 공무원 신문은 아니에요. 공무원 신문은 아닌데 모르고 금품이나 이제 향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직후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결국은 내가 받은 게 향응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향응이면 끝났고요. 네. 향응이면 끝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눈사람이 놀았다. 왜 자꾸 이 질문이 나한테 있지? 향응이 뭐예요? 향응이 향응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좋은 효용이 있는 걸 제공해 주는 게 이제 향응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보는데 뭐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뭐 룸사롱을 갈 수도 있고 술을 사줄 수도 있고 호텔을 갈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공을 받았다.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인식하고 갔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제 금전적인 또는 뭐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상태로 전달받은 상태다. 그 경우는 제 생각에는 받은 것을 그대로 반납만 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신고까지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더 만들 수도 있거든요. 향응이다 이러면. 향응이다 그러면 사실 뭐 거의 뭐 야 50만 원 가량이 아니 향응이면 같이 놀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금액을 송금해 주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럼 최소한 향응을 제공받는 건 아니다. 공무원은 이제 직무상의 청렴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되고 기업에 있는 이제 근무 받는 사람은 사실 근로계약 관계상의 어떤 신뢰 의무, 좀 최선을 다해서 이해관계를 흐트리지 않을 의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청렴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전날 향응 받을 때까지 좋았는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계좌를 하든 아니면 돈을 갖고 가서 흥분하고 표시가 안 나니까 카카오톡 선물을 하든 해갖고 쏴주면 엠빵으로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뭐 공사, 직원 뭐 이런 또 비슷한 류의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공기업.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1번 뇌물 쪽이에요? 아니면은 배임 수증죄죄? 배임 원래 원칙적으로 배임 수증죄 죄가 적용이 되죠. 근데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는 공적인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이었던 그러니까 공법인이었던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국가기관이었던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공법인으로 만들기도 많이 하거든요. 공공기관으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업무가 대부분 다 분리돼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국가의 어떤 세금을 이용을 해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렇죠.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기업, 특수법인 이런 곳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권한 자체가 국가 공무원의 권한과 똑같다,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해요. 또한 해당되는 사업 자체가 국가의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공적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을 지위를 자체를 의지한다 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뇌물죄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이제 그렇죠. 같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뭐
그냥 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밥을 사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사무장인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해서 뭐 검사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사실 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가지고 뭔가 조금을 이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특별한 법이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데 그 법의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를 더 깨끗하고 부정청탁을 없애자 전반적으로 없애자는 취지를 이제 만들어서 식사비배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넘으면 선물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넘으면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이제 그 적용 대상도 여러 가지를 이제 구별해서 공무원, 또 공기업 임직원, 또 국공립 교사, 또 언론 종사자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배우자도 모두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행위에 해당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비 3만 원 초과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싸게 해서 2만 원짜리로 계속 매일매일 사주면 상관없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회에는 100만 원까지 하고 회계연도 1년 내에는 300만 원을 또 초과하면 안 되는 이런 조항까지 있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에 뭔가를 사주는 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요런 정도도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기에는 3만 원 초과하면 순수한 마음이라도 좀 보기 어렵다. 뭐 선물 같은 거 5만 원 넘으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뭐 법으로 약간 규제해 놓는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의 아주 그 중죄부터 이제 3만 원도 이제 형사처벌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더 넓어지고 처벌에 대한 강도도 그리고 빈도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의 경우에 뇌물죄가 적용이 실제로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뇌물죄가 적용되면은 금액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된다 그러면 신병이 구속되는 그 문제가 하나 따라올 거고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은 연금 자체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파면. 파면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연금 부분이 대부분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직 못하고 파면으로 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이 존재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본인이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생계를 계획했던 여러 가지 금전적인 안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가 되거든요. 결국 그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죠. 그럼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그럼 자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나요? 봐주고 그 모든 뇌물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자수를 하면 법 규정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심지어는 진짜 아무런 처벌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적은데 또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충분히 자수를 하면 그게 다 참작이 돼요. 코로나 이 사태도 물론 아주 힘들지만 이 이후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를 다뤄봤고요. 힘든 시기에는 아무래도 물론 좋으면 더 막 욕심이 많아서도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든 상태다 보면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뭐가 나간다 그러죠. 나사가 뭐 빠진 상태가 돼서 의도치 않게 이제 경제범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 다뤄봤고요. 다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원치 않은 피해를 정말 막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